안녕하십니까, 최일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TQ 한글 제 7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스타일 작성을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작성해서 저장했던 문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PC에 가서 왼쪽에 문서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ITQ 폴더로 이동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일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타일 작성을 해서 1번 문제를 해결을 한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 작성입니다. 올려둔 문서 파일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문서를 같이 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난 시험에서 기출문제죠. 지난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나눠준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표 작성입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세요.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먼저 표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표 안에 정의해 놓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차트를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것이 표와 관련되어져서 출제되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조건을 볼게요. 표를 만들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 전체라고 하는 것은 표와 여기 보이는 캡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캡션과 표 둘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도둠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표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서체는 도둠으로, 그리고 글자는 10포인트로 해주세요 라고는 의미겠죠. 그리고 정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렬은 표 안에 사용되어져 있는 글자는 글자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세요. 문자에 대해서 정렬해 주세요. 자, 문자는 가운데 일반 문자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시고,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러고 하는 거죠. 숫자와 문자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얘는 문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셀 배경 색깔에 대해서, 셀 배경 색깔, 면 색깔이죠.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여기 노란색 영역이 보이죠? 노란색으로 지정해 주시고,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 평균을 구하고 캡션 기능, 이 부분을 우리 캡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처리해 주세요. 다섯 번째, 선 모양은 테두리죠. 그 안쪽에 있는 이 선도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를 미리 보여주는군요. 그리고 출력 형태 이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문자들은 도둠체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렬과 그리고 안에 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고, 표의 선 모양과 그리고 캡션 기능이 적용되어져서 캡션이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좀 문서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문항 페이지에서 답변 페이지에서 2번 다음 줄에 제어를 이동을 한 뒤에 출력 형태와 같이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한글의 메뉴에서 입력 탭의 표 그룹에 있는 표를 아이콘을 이용해서 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NT라고 하는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표 만들기 대화상자를 불러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상자를 불러오는 이 부분은 단축키를 활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 영역이죠. 자, 그러면 문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하위에 있는 빈 칸이 보입니다. 빈 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입력 탭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메뉴에 도구 모음에 보면 표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면 표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표를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 항목의 보이죠? 얘를 이용을 해서 표 만들기 대화 상자를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먼저 저희 표는 행이 5개고 열이 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줄이 5개고 칸이 열이 6칸입니다. 그래서 자, 5줄에 6칸짜리의 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모양의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클릭을 하면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얘를 없애고 해당되는 커서에서 컨트롤 NT를 한번 해보죠. 그럼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자, 줄의 개수를 5, 칸의 개수를 6개, 그리고 이 표는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돼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들 표 자체를 문자처럼 취급해서 문자인 것처럼 한 개 글자인 것처럼 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죠. 만들기 하겠습니다. 좀 전과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문항에서 보이는 출력 형태와 같이 보이는 이 내용으로 우리는 안에 있는 내용을 기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입력을 해 볼까요? 종류 탭키를 누르면 셀 간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2016년 탭, 2017년 탭, 2018년 탭, 2019년 그리고 탭에서 평균이라고 적고요. 다시 한번 탭하면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소차 탭 하고 27.5네요. 27.5 탭 하고 33.8 탭에서 38.2 48.7 그리고 평균 아래에는 비어있는 칸이죠. 다시 탭 하고 숫자 아래에는 전기차 탭에서 31.2 탭에서 57.4 탭에서 49.8 탭 하고 43.5를 입력합니다. 다시 전기차 아래에 가서 하이브리드 차 탭 하고요. 48.2 37.5 그리고 35.0 다시 36.2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가스차 입력을 하시고요.
10.1 그리고 5.5 12.2 그리고 14.5 라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안에 있는 텍스트는 입력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표 조건을 쳐다보셔야 되겠죠. 표 조건을 쳐다보면 이 표 조건에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표 조건의 문항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표 전체의 텍스트의 글꼴을 도둠체로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자는 10포인트로 변경을 해 줘야 되죠. 글꼴이죠, 글꼴.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이전에 먼저 표 안에서 어떠한 서식을 변경을 하거나 할 때에는 블록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문서의 텍스트들은 드래그를 한다라든지 F3번 키를 눌러서 처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왼쪽 여백을 클릭을 한다라든지 더블 클릭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표는 자, 내가 안에 이건 셀 단위로 움직이죠. 표는 그래서 내가 블록을 씌우고 싶은 편집을 하고 싶은 영역에서 커서를 위치시키고 F5번 키를 누릅니다. 물론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자, 한 개의 셀을 하려면 F5번 키를 누르는 게 아주 간편하겠죠. 자, F5번 키를 한번 누르면은 셀 블럭이 만들어지고 셀 블럭에 만들어진 가운데에 동그란 점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F5번 한번 눌렀습니다. 방향 키를 오른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블럭이 이동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눌러보면 왼쪽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블럭이 이동을 해서 편집을 이동해 가면서 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5번을 한 번 더 누를게요. 즉 F5번을 두 번 누른다는 뜻이죠. 그러면 블럭의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안에 가운데 있는 점이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다시 키보드 오른쪽 방향 키를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블럭이 연장되어집니다. 블럭이 이어져서 그리고 아래로 한번 내려 보실래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블럭이 생성이 되어지죠. 자, 다시 원래대로 가서 이번에 한 번 더 F5번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F5번 키를 누르면 자, 토탈 F5번이 3번이 눌러졌죠. 그러면 3번 F5번 키를 누르면 표에서 전체 셀 블럭을 지정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셀 블럭 지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F5번 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한 후에 서체를 전체 도둠체로 바꿔 달라 했으니까 그쵸. 자, 위에 도구 몸에 가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Alt L 키 단축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문자 모양 대화 상자를 열게요. Alt L. 자, 문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언어 글꼴에 대해서 함초롱 바탕이 기본인데 함초롱 바탕을 지워버리고 도움으로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 기본값이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고 설정하고 빠져나오겠습니다. 도둠수체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처리해 줘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글자를 정렬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래서 먼저 가운데 전체 문자가 텍스트 뭐 일반 문자라고 보시고 가운데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문단에 관련된 정렬은 문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Alt T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문단 모양이죠. 정렬 방식이 나오는군요. 자, 정렬 방식에서 가운데 정렬 항목을 클릭을 해 주셔도 되고 이 가운데 정렬도 이런 문단에 관련된 정렬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C 입력하시면 자, 컨트롤 Shift C라고 단축키로 지금 입력을 했고요. 아니면 좀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Alt T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 가서 가운데 정렬 클릭하고 설정하고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문단에 정렬을 하시고 숫자 영역이 보이죠? 숫자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숫자 영역만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자, 오른쪽 정렬을 해 주셔야 되죠. Alt T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도 되고 이렇게 자, Alt T에서 오른쪽 정렬을 해도 되고 자, 컨트롤 Shift C 다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Shift 오른쪽은 우리 오른손을 right hand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right 왼쪽 left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다 해서 컨트롤 Shift R right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컨트롤 Shift R 키를 누르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집니다. C는 센터고 L은 left죠. 그래서 컨트롤 Shift L 하게 되면 왼쪽 정렬 컨트롤 Shift L 키 눌러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C 키 눌러보시고 컨트롤 쉬프트 R 키 눌러보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됩니다. 문단의 정렬이. 그래서 표 안에 있는 문자들은 이와 같이 정렬을 진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자, 문서의 5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문서의 5번째를 보면 자, 출력 형태의 노란색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출력 형태의 노란색 부분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탭의 셀 배경색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출력 형태가 여기가 노란색인데 이 부분을 노란색으로 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2018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험 응시하러 갈 때 버전이 조금 달라서 환경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에서는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블럭을 지정을 하고요. 종류에서부터 여기까지 표 탭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블럭을 씌우면 여기가 표 탭이고요. 자, 셀에 대해서 셀 음영 설정 그리고 배경에서 색깔 지정하고 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요, 자, 컨트롤 Z에서 원래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자, 다른 방법은 마우스 블럭을 씌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표셀 속성 창에 가서 죄송합니다. 다시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합니다. 배경 탭에서 색깔 면색에서 노란색 선택 설정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는 게 편하니까 마우스 우클릭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6번째 계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6번째 계산 기능입니다. 자, 계산 기능 우리 블럭 계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블럭을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계산 기능은 우리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표의 오른쪽 빈칸의 평균을 구합니다. 오른쪽이 여기죠. 비어있는 이 부분. 자, 그리고 블록 계산식은 빈칸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블럭을 지정한 후 여기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지정을 한다. 숫자 영역이죠. 그리고 평균에 있는 영역 여기까지 블럭을 지정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 옆에 인근에 빈칸이 내가 계산식을 넣어야 될 곳이다 라고 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럭 계산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럭을 씌운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하단에 밑에 두 번째 보면 블럭 계산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고요. 평균 그리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럭 평균을 구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렇게 평균 값을 구하는 방법부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숫자 영역에서 F5번 키를 눌러서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블럭이 씌워지죠. 자, 이렇게 블럭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합니다. 아래쪽에 가면 블럭 계산식이 있죠. 자, 블록 계산식에 보면 오른쪽으로 풀다운 메뉴로 3개가 나오는데요. 합계, 평균, 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평균을 하게 되면 평균에 자동으로 비어있는 칸 왼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 수소차에 있는 수치값을 평균을 내서 비어있는 칸에 평균값을 입력을 하고 전기차에 있는 데이터 4개를 평균을 내서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소수점 이하 자리는 두 자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할 필요는 없죠. 수정할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소수점 한 자리로 해주세요, 소수점 세 자리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소수점을 없애주세요, 그냥 뭐 일반 정수값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되겠죠. 자, 다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빈칸을 클릭을 하면 블럭이 사라지고요. 자, 평균의 셀에 아래쪽에 평균 값이 있는데 37.05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가운데 클릭을 하면 자, 오른쪽에 가우스 기호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계산식이 적용되어질 때에는 위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곳에 제어를 위치를 시키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계산식 고치기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N 누르고 떼고 K키를 누르면 계산식 고치기라고 하는 대화창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숙달되지 않으면 단축키 쓰는 방법이 어려우니까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계산식 고치기 클릭합니다. 계산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AVG 평균이라고 하는 계산식이 사용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형식이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형식에 보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오른쪽에 보면 셀렉트 버튼이 보여요. 선택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하세요. 클릭해 보면 자, 여기에서 한 자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 자리를 처리하시면 되고 세 자리를 해주세요, 세 자리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두 자리를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리 처리를 하고 설정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식입니다. 블럭 계산식이고요. 자, 블럭 합계, 블럭 평균, 블럭 곱은 뭐 잘 출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블럭 합계, 블럭 평균은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7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유인물에서 자, 계산식 아래에 7번째죠.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표에 캡션을 입력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캡션을 입력을 하고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표 조건에서 모든 글자에 대해서는 도둠체, 그리고 모든 글자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지정해 달라 했는데 캡션은 아까 저기 위에 보면 이영역 미래 자동차 선호율 단위 땡땡 퍼센트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캡션이거든요. 이 위에 그냥 글자를 여기서 뭐 탈자 쳐서 넣은 게 아니라 표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글자, 이 표에 대해서 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이제 표 캡션으로 이제 두어서 만들었는데, 자, 얘는 표 위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글자니까, 자, 그래서 쭉 내려볼게요. 다시. 그래서 캡션도 마찬가지로 도둠서체로 그리고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캡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표 탭으로 이동을 해서 도구 상자에서 캡션과 관련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선택해서 지정을 하거나 표셀에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표 셀 속성을 선택한 뒤에 단축키를 선택하거나 또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표 셀 속성 대화 상자를 열어서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번 해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겠죠? 자, 표 아무 곳에나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제어를 간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예요? 표죠. 여기 있는 셀도 하나의 이 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표 어딘가에 커서를 두고 표 탭으로 가서 저기 오른쪽에 보면 2010 버전이랑은 좀 구성이 좀 달라요. 캡션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캡션 아이콘에 가서 위쪽에 배치를 시키면 돼요.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든가, 그러면 표 위에 이제 기본 정렬은 왼쪽이 항상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 이름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타자를 치시면 되는데 표 1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쓰시면 돼요. 자, 캡션을 잠시 이제 컨트롤 Z에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커서를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표 안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한번 해보죠. 표 셀 속성이라고 하는 대화창이 그 풀다운 메뉴 가운데 보면 있죠. 단축키는 P군요. 클릭. 두 번째 탭에 보면 여백 캡션이라고 하는 탭이 보이고요. 캡션에 대한 모양이 보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이 표고요. 자, 캡션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결정을 할지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풍선글씨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위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리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표가 표 1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는 그 캡션의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겠는데, 미래 자동차 선호율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셔야 되겠죠. 미래 자동차 선호율 갈로 열고 단위 한 칸 띄우고 땡땡 퍼센트 갈로 닫고. 자,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아까 단축키 뭐였죠? Ctrl Shift R. 자, 그리고 표 1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야 되니까 홈 키를 한번 눌러 보시면 앞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딜리트 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글자가 지워지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뭘로 바꿔? 도둠체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전체를 블럭 씌우고 더블 클릭 3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블럭 씌우고 Alt L 하시고 글꼴은 도움으로 바꿉니다.
글자의 크기는 10포인트죠.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8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나누어진 유인물을 다시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캡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째 우리가 처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를 거의 다 구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다 구성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표의 테두리를 출력 형태와 같이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 테두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표 전체에 블록을 지정을 하고 셀 테두리 배경을 가서 표의 테두리 라인을 변경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축키는 블럭을 씌우고 L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셀 테두리 배경 대화창을 열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가서 같이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테두리를 바꾸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바깥쪽 테두리는 선이 2줄짜리 선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바깥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표 전체를 블럭시킬 겁니다. 마우스를 표 안에 아무 곳이나 두고 F5번 키를 하나, 둘, 세 번을 누르겠습니다. 전체 블럭을 지정을 하였고요.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해서 표셀 테두리 배경을 이용을 해서 각 셀마다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 탭을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취소하고 블럭을 씌운 상태에서 단축키 L을 한번 눌러보세요. L 영어로 L 눌러봅니다. 자, 셀 테두리 배경 대화창이 나타나죠. 어떤 게 편할까요? L키가 편하죠. 그래서 표 셀 테두리 배경에서 자, 지금 바깥쪽 테두리는 이중선이에요. 그래서 테두리의 종류를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테두리 종류에서 보면 실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줄짜리. 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이중실선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이중실선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 내가 적용해야 될 이중실선을 바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이는데 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바깥쪽 안쪽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데 바깥쪽만 우리는 적용시킬 거예요. 자, 바깥쪽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이중선으로 되어져 있고 안쪽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그렇게 처리가 되어 버리니까 자, 바깥쪽만 할 거예요. 설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바깥쪽은 적용이 되어졌고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중선이 되어져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 라인이 이중선이고 또 첫 번째 칸에 오른쪽 라인이 이중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메뉴에 줄을 한 줄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L키를 누를게요. 같은 방법으로 종류에서 이중선을 선택을 하고 현재 블럭 씌운 상태에 아래쪽 라인을 이중선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니까 이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그리고 이쪽도 가운데죠. 가로 가운데죠. 맨 밑에는 아래쪽이죠. 아래쪽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테두리 이중선 클릭하면 이중선이 적용되어진 거 보고요. 설정하고 넣으시면 되겠죠. 자, 다시 첫 번째 칸의 오른쪽이겠네요. 전체 블럭을 씌워서 아래쪽으로 L키를 다시 한번 누를게요. 테두리는 이중선이죠. 이번에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변경하고 설정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비어있는 이 빈칸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항에서도 보니까 비어있는 부분을 표시를 없애주기 위해서 사선으로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클릭하고 블럭을 씌웁니다. L키를 누릅니다. 자, 셀 테두리 배경에 보면 자, 세 번째 탭에 대각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각선 클릭해 보세요. 대각선의 종류는 실선이고요. 아래쪽에 대각선의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사선, 그리고 자,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사선, 이렇게 X 표시를 해주시고 셀 하나만, 선택된 셀이죠, 하나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표가 그대로 구성이 되어졌습니까? 자, 2번 문항은 이렇게 표를 생성을 하고 표를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표를 이용을 해서 차트를 구성을 하는 것이 2번 문제의 조건이에요. 자, 차트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표 기능을 여러분들 좀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트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차트를 하기 전에 표 연습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